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5.18 당시 투사회보가 제작되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들불야학 활동을 펼친 광천 시민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며 철거 위기에 놓였었지만 아파트 일부를 보존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와 서구청, 재개발조합과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보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9년 광주에 지어진 최초의 아파트인 광천 시민아파트는 5.18 역사적 상징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5.18 직전 이 아파트에서 실제 살았고 윤 열사와 함께 임을위원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한 박기순 열사가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을 진행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5.18 때는 이곳에서 투사회보를 찍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곳은 광주 정신의 모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넘어 광주의 정의로운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광천 시민아파트는 헐릴 위기에 놓였는데 광주 서구청과 재개발조합 측이 논의 끝에 보존 방안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아파트 3개 동 가운데 윤상원 열사가 월세로 살았던 나동을 보존하고 들불야학 수업이 진행됐던 광천동 성당 교리실을 원형 복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로마가 새로운 건물 때문에 몰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던 로마 제국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보존에 반대했던 재개발조합 측이 일부 보존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조합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천동에는 오는 2027년까지 57개 동 5,6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 정신의 모태라 불리는 광천 시민아파트가 실제로 보존될지 여부는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마약 범죄에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마약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늘면서 마약 금지 경고문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전남의 한 농촌마을. 두세 평 남짓한 텃밭에 양귀비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당시 주인은 몰래 양귀비 400여 그루를 재배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깨끗하게 다 뽑아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씨가 하나만 있으면 흩어져 갖고. 양귀비가 마약 단속의 대부분이었던 전남에서는 지난해 280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 넉 달 만에 48명이 마약을 하다 적발됐는데 4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만 모이는 업소가 따로 있지만 인근 상인들도 속사정을 모를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여기가 외국인 전용으로 지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집에 베트남 식당 하니까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많은가 보다. 엑스터시, 헤로인, 합성, 대마 등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에는 마약을 금지하는 경고문까지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의 창구로 꼽히는 외국인 전용 주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단체 마약 투약이 잇따르자 외국인 선원과 노동자가 자주 방문하는 유흥주점 현황과 마약 판매책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관내 외국인 마약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만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건데요.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면 시행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간호와 기초 수업이 한창인 광주 서강고입니다.
고3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대학 교수로부터 이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운영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데 이 수업을 희망하는 광주의 7개 고교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닌 교수님들한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좋았습니다. 올 1학기 현재 81개 과목이 개설돼 대면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주체, 특히 교사들 사이에선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한 조사에선 교사들의 87%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현 입시제도의 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 형태만 바꾸는 게 현실성이 있냐는 겁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정착시켜 놓으면 그 이후에 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반을 다지지 않고 집을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의 차이로 지역별 학교별로 학생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과 부족한 교원 확보, 이에 맞춰 학교 시설을 바꿔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의 하나입니다. 교육 현장의 틀과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되는 고교 학점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비점 보완까지는 채 4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학생회장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 초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학교가 4학년 이상에게만 전교 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 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쉽고 저학년들은 자치할 기회를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15개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 대학들은 내년에 광주 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등 6개의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고교 학점제를 지원하고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 심리가 꾸준히 살아나면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는 이미 지난달 5%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중 광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입니다. 1,200원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2% 이상 치솟았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2배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긴 쉽지 않습니다. 암만 해도 부담이 되겠죠.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국가에서도. 그러나 서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급하게 올려주면 안 된다고 봐야죠. 연일 폭등 소식이 전해지는 국제 곡물가도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밀이 국제 곡물 시장에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밀가루값 인상도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빵과 라면, 과자값은 물론 외식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재료 값은 자기들이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이제 소비자하고 이렇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올린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는 이미 지난달에 5% 이상 올라 소비자 물가 급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 지수도 5개월 연속 개선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최근 실시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체육회 선관위는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금품 제공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체육회 임직원들의 부당 개입도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실시된 광주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강근 전갑수 후보는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과 함께 법원에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에서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축산물 유통업과 관련 확산이 우려됐지만 도축장이 타지에 있고 소매업체에 물건을 납품한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4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나주 소방서 구급대원 A씨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해당 소방관의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00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이와는 별도로 A씨의 거주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 복지 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와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를 위한 대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그동안 진행된 무등산 환경보존 시민운동의 이의를 제기하고 시민 참여와 환경 보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민관정위원회는 지속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양파크 호텔을 공유화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5.18 기록관은 10주년 특별 전시를 열고 박관현 열사의 묘지 이장 과정에서 나온 태극기와 부상자 치료 과정에서 나온 총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 140여 점을 소개했습니다. 5.18 기록물은 유품과 문서 4,200여 권, 흑백 사진 등이 있으며 지난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주시청과 산하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A 의원은 지난 14일 시를 비롯해 공사와 공단 등 직원 6,500여 명의 소속과 직급, 주소가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